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정훈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과거에 종자연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자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미션 스쿨을 박살냈죠.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었던 단체가 종자연입니다. 이 종자연이 권한을 어디서 위임을 받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연의 핵심 멤버들은 불교 신자들이죠. 그러니 기독교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미션스쿨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션스쿨을 작살낸다면 기독교 세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타격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전략을 짜낸다, 그러면 참 위험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무원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인들도 속아낼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여다보다가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꼬꾸라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중앙성결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이 얘기를 한기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기재 목사님이 후에 이정훈 교수를 불러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정훈 교수는요, 그만큼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략적인 사고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나고 실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 내에서 우군이 되었다,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면에서는 의심도 생겼어요. 이게 혹시 이중첩자 아닐까? 저 기가 막힌 머리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미고 속인 다음에 결정타를 매기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정훈 교수하고 제가 통화를 한참 했어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해놨어요. 왜냐? 진짜로 이중첩자여서 나중에 교회의 뒤통수를 때리게 된다면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 이 녹음 내용을 공개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인 활동을 지켜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이중첩자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향력을 급속도로 이렇게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 또 연합단체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좀 우려 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체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신자로서는 새신자 수준인데 그 새신자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유명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교만이 틈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감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나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역량이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딱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감독, 목회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정훈 교수가 목회자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단에 서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섣불리,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세울 수 있는 거,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다, 너무 발언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재입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처럼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약점 한 개의 문제를 혹시 드러내더라도 쳐내고 공격할 게 아니라 좀 보살펴주고 좀 세워주고, 그리고 모난 부분들도 실수하는 부분들은 다듬어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말 듣고서 공감을 해주고 또 그렇게 움직여줬어요.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저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나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처럼 될까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심하게 난도질했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를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 너무 싫어하거든요. 손봉원 교수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끔찍해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암세포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전에는 내부 총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고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거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은 내부에 있지만 제거해 내지 않으면 몸 전체를 망가뜨려요. 마찬가지죠. 교회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악영향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제거해 내야 된다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정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김동호 교수, 목사나 손봉호 교수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말 중심을 담아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맘중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끄집어 내고 싶어요. 손봉호 교수나 김동호 교수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신뢰하고 있고, 아직은 귀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은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해 주리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언어가 거칠고 과격해지고 또 본인만 옳고 다른 이들은 틀리고 본인의 견해에만 실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전략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드러내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이런 방송을 올리는 거니까 좀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정원 교수가 내보낸 영상 방송 밑에 잘못된 쪽으로 영향받는 사람들도 꽤 보이기 때문에 그들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댓글들을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분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조국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